파트 6, 7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은 풀었던 문제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였습니다.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면 당연히 쉽게 느껴져서 잘 풀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풀어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 안녕하세요. 토익 만점, 토익 스피킹 만점, 그리고 토익 라이팅 만점의 성적까지 보유한 YBM 그랜드슬래머 마스터 강사 이지스토익의 이은서 강사입니다. 네, 오늘 저는 토익 만점, 토익 스피킹 만점, 그리고 토익 라이팅 만점까지 받게 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썰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토익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영어영문과를 전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영어 관련 시험에 좀 유리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토익을 보고 받은 점수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당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몇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원인은 토익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였는데요. 저는 토익 시험 시간이나 마킹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험을 치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킹할 때도 진땀을 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제가 알고 있는 단어의 영역이랑 토익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의 단어들이 너무 달랐다는 건데요. 소문에는 토익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들었어가지고 영문과라는 자신감에 좀 만만하게 토익 시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원인을 파악을 한 뒤에 바로 공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단어책 한 권이랑 기출문제집 한 권을 사서 공부를 했고 빈줄 표현 암기랑 유형 파악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빈줄 단어 암기랑 토익 유형 파악이 제 토익 공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LC 같은 경우에는 파트별로 공부법이 좀 많이 달라서 파트별로 다르게 접근을 했는데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파트 1, 사진 묘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이 많이 안 나오고 파트 1에만 좀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옷 혹은 의류를 생각하실 때 클로딩이나 클로즈를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garment나 apparel이란 단어들로 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단어들은 사실 안 외우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선반, 이제 shelf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rack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사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ramp라는 단어, 좀 생소하죠. 그래서 저도 이런 생소한 단어들을 좀 많이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파트 1에 자주 등장하는 have PP, has PP, 그리고 being PP의 구분이 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음원을 들으면서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파트 2 질의응답 유형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생각보다 파트 2 질의응답 유형이 약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답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답 공부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 공부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기출문제집 속 해설지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해설지에 있는 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오답이 나올 수 있는지까지도 파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문으로 선택 의문문인 Do you want chocolate cake or vanilla cake? 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했을 때 보통은 다들 vanilla cake이나 chocolate cake A or B의 답변을 예상을 하시는데 이제 정답으로 I'm cutting on sugar 이라면서 난 당을 요즘 줄이고 있어서 지금 케이크 안 먹는다 라는 우회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잘 했어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바로 오답 유형 파악이었습니다. 오답 유형에는 연상 오답, 그리고 유사 발음 오답, 그리고 반복 어휘 오답 이 정도가 있겠는데요. 연상 오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Do you want chocolate cake or vanilla cake라는 선택 의문문에 아무래도 케이크니까 커피라는 단어가 또 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답으로 Coffee is not good for your health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실히 소거할 수 있도록 제가 유형 파악에 힘을 써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3랑 4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두 가지에 신경을 썼는데요. 바로 스키밍과 패러프레이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토익 시험 보러 갔을 때 많은 분들께서 파트 3, 4 공부 시작하실 때 하시는 것처럼 음원을 들으면서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음원이 읽어줄 때 정답을 골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답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트 3, 4 공부를 할 때 디렉션 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디렉션이 나올 때부터 문제를 파악하는 스키밍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스키밍을 한다고 또 다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분명 음원에서는 이 단어를 얘기를 했는데 답에는 전혀 없고 다른 단어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패러프레이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이 이제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다른 단어들로 표현이 되는 건데 빈줄 어휘들의 패러프레이징 표현들까지 같이 암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단어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단어책에 이제 파트 3랑 4 빈줄 표현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그런 표현들의 패러프레이징 표현들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는 표현들을 가려놓고 그다음에 종이에다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적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좀 자연스럽게 패러프레이징 표현들까지 좀 암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RC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RC도 이제 LC랑 공부법은 비슷했어요. 바로 빈줄 표현 암기와 그리고 유형 파악이었습니다. 우선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랑 어휘 문제가 있는데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면서 토익에서 어떤 문법 문제들을 내는구나 그리고 어떤 문법 문제들에 내가 약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충하면 되는구나를 좀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한테 난이도가 좀 높아서 추가적인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연어, 콜로케이션 암기를 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제가 영어 영문학 전공이지만 일상 회화에서 쓰는 단어들보다는 좀 다양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쓰는 단어들이 예문에 나오는 경우에는 저도 그런 단어들을 모르면 사실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외워야 했습니다. 파트 6, 7 같은 경우에는 파트 5에 비해 길이가 이제 길어서 시간을 좀 정해놓고 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시겠지만 제가 처음 토익 시험 보러 갔을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땀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항상 정해놓고 풀었는데 저한테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은 풀었던 문제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였습니다.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면 당연히 쉽게 느껴져서 잘 풀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풀어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 지문이랑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출문제집에 1회부터 10회까지 있었다고 치면요. 1회부터 10회까지 문제지에다가 답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쭉 시간을 재고 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1회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사실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지문이 좀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어떻게 찾는지가 좀 보인다는 거예요. 해석 위주로 푼다기보다는 한 번 읽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아 여기에 이런 단서들을 이렇게 찾는 거였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한 뒤에 그걸 이제 실전에 적용을 했더니 이제 점수가 파트 6, 7에서 많이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실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점수가 자연스럽게 올랐고 결국에는 만점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